자, 오늘은 시트리니 리서치가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요. 바로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입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귀 기울여 볼 만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2028년 6월입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어요.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38%나 폭락했습니다. 이제 다들 이 숫자에 무감각해질 정도가 된 거죠. AI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전망이 만약 계속해서 맞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사실은 엄청난 약세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암울한 미래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첫 번째 도미노는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쓰러졌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였죠. 기술 섹터에서 한 CIO가 툭 던진 이 한마디. 이거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면 안 되나? 바로 이 단순한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2025년 말이 되자 이른바 에이전틱 코딩 툴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개발자들이 이걸 쓰니까 몇 주 만에 복잡한 SAS 제품을 그냥 뚝딱 복제해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직접 만들면 되니까. 바로 이 힘이 SAS 산업 전체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토록 믿었던 기업들의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위기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든 AI 반사루프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죠? 그럼 회사는 인력을 줄입니다. 거기서 아낀 돈으로 뭘 할까요? 다시 AI에 투자하죠. 그럼 AI는 더 똑똑해지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서비스나우 사례입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객사들 효율 높여주려고 도입한 바로 그 AI가 거꾸로 고객사 직원 수를 줄여버리니까 라이센스 매출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와, 이제 절대 강자 같은 건 없구나. 이 파괴적인 흐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시장이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 파괴적인 흐름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멈췄을까요? 절대 아니죠. 곧바로 현대 경제의 아주 중요한 기둥, 바로 중개업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편함이나 귀찮음, 즉 마찰을 먹고 살던 모든 비즈니스가 타겟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곳, 바로 여행 예약 플랫폼이었어요. 굳이 여러 사이트 뒤질 필요가 없어진 거죠. AI 에이전트한테 말만 하면 알아서 가장 싸고 빠르게 완벽한 여행 계획을 짜주니까요. 그 다음은 보험업계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좀 귀찮아서 매년 갱신되는 보험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AI 에이전트가 이걸 가만두지 않는 거죠. 매년 알아서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 주니까 기존 보험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AI가 베테랑 중개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을 그대로 흡수해버렸어요. 결과는 3%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가 1%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개념, 습관적 중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우리의 사소한 습관, 예를 들면 늘 쓰던 거니까 하는 브랜드 충성도나 귀찮아 그냥 이걸로 하자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이런 인간적인 허점을 전혀 봐주지 않은 거죠. 기업들이 쌓아온 그 단단했던 경제적 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공격은 도어대시 같은 플랫폼 공룡들을 넘어 상거래의 심장부,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AI의 목표는 단 하나, 수수료 제로였어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서 2, 3%의 카드 수수료를 전부 우회해버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블루칩들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산업이 힘들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거시 경제적 위기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겪는 경기 침체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잖아요. 일종의 사이클이니까요. 근데 이 AI 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서 브레이크 없이 계속 추락하는 것과 같았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죠. 특히나 그 충격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게 아니라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업군에 집중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AI가 갉아먹는 비즈니스와 일자리는 미국 경제의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경제 그 자체였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예전엔 기술이 발전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거야 라고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AI가 인간이 새로 배울 만한 바로 그 지식 기반 업무들을 인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발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주로 소득 상위 20%였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전체 소비의 무려 65%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 자체보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파가 훨씬 더 컸던 거죠. 이렇게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곧바로 금융시장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특히 두 군데가 뇌관이었어요. 바로 사모신용시장과 주택담보대출시장. 이 둘이 만나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폭발해버립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젠데스크 디폴트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매출이 꾸준히 반복된다는 믿음 하나로 나간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이었거든요. 그런데 AI가 그 반복을 끊어버리면서 부도가 나버린 거죠. 이 순간 사모신용시장을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즉 사스 기업의 반복 매출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깨져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모신용시장보다 훨씬 더 큰 무려 13조 달러 규모의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 금융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 그 기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프라임 모기지론? 이거 정말 돈 떼일 염려 없는 거 맞아? 사상 처음으로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가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의 소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요. 자, 지금까지 정말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미래를 상상해보는 사고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2028년 6월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투자자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겐 아직 이 미래에 대비하고 먼저 움직일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얼마만큼 인간의 지능이 갖는 프리미엄이 영원할 거라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위기를 알리는 광산의 카나리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바로 지금이 우리가 믿어온 지능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다가올 미래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지 맹정하게 점검해봐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